안녕하십니까. 제4회 주택관리사 모의고사 시험 보신다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보시면 자,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일반 지역에서 장기하중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이죠. 그래서 적설하중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설 지역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장기하중에 적설하중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번은 X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2번 개념은 이제 칸막이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칸막이 벽은 비구조 부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자,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라중이죠. 그리고 조적조 칸막이 벽은 부착이 되기 때문에 고정하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해야 되죠. 최소가 아닌 최대 하중으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설계시는 우리가 용도별 주택이다 또는 사무실이다 주차장이다 용도별 최소값을 정해서 설계를 한다 했죠. 그래서 작용되는 예상되는 하중은 최대 하중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자, 건축 구조물은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 둘 중에서 구조부의 더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하라중의 영향 면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기둥 기초의 경우는 부하 면적의 4배입니다. 그래서 기둥 기초는 사방에서 오죠. 그래서 4배로 보고 본화 벽체는 2배로 봅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X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캔틸레버의 이제 부재. 자, 캔틸레버는 일병 고정이죠. 그래서 캔틸레버 부재에 대해서는 4배나 2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합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놨죠. 기억에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을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가 내력벽식 구조에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기둥과 보가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이죠. 포인트가 핀접합하고, 그리고 삼각형 형상으로 구성된 구조가 트러스 구조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러스 구조는 부재가 축 방향력만 받도록 설계를 한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가 라멘 구조는 기둥과 포로 이루어진 구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라멘 구조는 골조 구조라고도 하죠. 일체식 구조 중에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골조가 건물 하중을 지지하고 부재의 절점이 강접합으로 구성이 된 것이 라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D것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 강구조 또는 철골 구조라고 칭하죠. 각종 현관이나 강판을 볼트나 리베 이런 고력볼트, 용접 등의 접합방으로 조립한 구조에서 리얼도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2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보시면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자, 단일 기초판으로 해서 하중을 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를 형식은 온통 기초에 대한 설명이죠. 43번은. 자, 그래서 이제 43번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일하게 구조 기준 용어상 시험에 온통 기초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통 기초에 대한 구조 기준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문제 보시면 자, 연약 집안의 부동치마 저감 대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평면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자,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 길이를 길게 한다는 것은 긴 장방의 형태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중 분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평면 길이를 짧게 한 정방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니은의 상부 구조의 강성을 크게 하는 것은 맞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한다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얼의 건물의 자중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최대한 자중은 경량화시켜야 되죠. 자, 가벼운 것은 잘 치마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해안 뻘에 사람은 빠지지만 주변에 망둥어나 새발낙지들은 안 빠지죠. 그것이 경량화되면 부동치마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자중을 크게 한다 해서 리얼도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건물 거리는 좁히면 안 되죠. 최대한 멀리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미음도 X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유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X는 잘 해놨는데 답을 반대로 구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번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같다는 거죠.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건하는 것이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보통 가는 철근을 쓰면요 부착력에도 우수함이 있습니다. 부착력도 좋아지고 특히 치마 균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을 쓰면 균열 폭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지문 보시면 자,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하거나 균열. 그래서 배력근은 명심하죠. 하중 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온도 수축 균열 개념은 이거죠. 온도 수축 균열은 균열 제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온도 수축 균열이고 배력근은 하중 분산 목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줄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되는 보조철근을 우리가 배력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기본 원칙적으로 60% 이하가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 수량은 185kg을 입방미터당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럼 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하로 하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45번은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만 특별한 조건을 주어지지 않는 이상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통 다른 콘크리트들은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5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은 소요 워크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자, 시방서 기준에서 단위 수량이다, 단위 시멘트량이다, 장골재율이다 이런 것이 주어지면 골재량 이런 거 주어지면 최대한 범위 내에서 작게 적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죠. 먼저 1번에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25도시에서 허용 이어지기 시간 간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2.5시간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계속 탓을 중에 오늘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뭐 1시간 이내에 다 탓을 하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콘크리트를 탓을 하다 보니까 먼저 탓을 한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탓을 한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 차이로 조인트가 생겨지죠. 그것을 콜드 조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물비빔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시간하고 혼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공위험은 될 수 있는데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보나 슬래브의 경우는 경관 스팬의 중앙부 부분에서 우리가 두게 되죠. 그리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바닥판 시공염은 슬래브 보의 경관 바로 스팬의 중앙부 부분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아치 시공염은 축의 직각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신축염은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의 구속되는 구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구조여야 됩니다. 자, 신축염 모르면 관절 생각하면 돼요. 관절이 구속이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부사한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야죠. 구속되지 않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시면, 자,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호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 의해서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죠. 자,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측면 거푸집적인 측면은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구조물이 이렇게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지면 10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는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슬래브 및 보민면의 아치 내면의 거푸집이죠. 이것은 최소 기준은 압축 강도가 14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층 구조하고 다층 구조가 주어지면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주어지면 단층 구조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일 테고 다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둥 보호 측면의 거푸집 해체 시기로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는 20도씨 이상일 때 4일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시방서 기준이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 다시 바뀌어가지고 4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그래서 4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2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강일 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는 이때는 2일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4일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콘크리트 처갑은 배합 처갑에 대해서 했죠. 배합이 빈배합보다 부배합이 처갑이 크죠.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우리가 부배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부배합일 때 처갑이 커집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의 처갑은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슬럼프 값이 클수록 우리가 처갑은 커지게 되죠. 온도하고 처갑은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크리프 변형은 습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보통 습도하고 온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크리프는 줄어들죠. 그래서 습도가 낮을수록 크리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프는 우리가 증가되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래서 48번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 수축은 증가되겠죠. 그리고 3번에 AJ는 동결 융에 대한 성을 증가시키죠. AJ는 공기 연행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기포가 발생해서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족하게 해서 넣는 자, 약품이 혼화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되고 수밀성도 증대되고 물을 적게 사용 수밀성도 증대되죠. 그렇게 물을 적게 사용한 시공률을 좋게 하기 때문에 블리딩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보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균열은 힘 모멘트가 원이죠. 그래서 이제 4번은 바로 힘 균열이죠. 힘 균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보의 중앙부 하부에 생기는 이것이 힘 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 타수로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 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을 치마 균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치마 균열은 가단 물의 사용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 결합제비가 너무 크게 물의 사용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것이 치마 균열이에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밀실한 콘크리트를 탓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진동 다짐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진동 다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탓했을 때 생기는 것이 치마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결합제비는 최대한 낮추면서 진동 다짐을 해서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탓을 한 방법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 보시면 자, 균열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형철근을 사용하면 부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균열 폭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균열의 최대 폭은 철근의 응력. 자, 철근의 응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응력은 내부에 생기는 힘이 응력이잖아요. 그러면 작용되는 하중이 크다는 거죠. 크기 때문에 내부 응력도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열을 하고 그래서 철근의 응력 개념하고 2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철근의 응력 부분과 자, 그래서 이제 철근 지름하고는 균열 폭은 비례 관계입니다. 자, 비례 관계. 그래서 최대한 가는 철근을 써야지만 균열 폭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 비하고는 반비례 관계. 철근이 많이 쓰는 게 철근 비죠. 철근 비하고 자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균열 표면에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폭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장척의 철근을 잘 분배해서 균열 폭을 최소화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열 수보다 폭이 깊이가 더 큰 문제가 되면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49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죠. 강제보하고 콘크리트 슬랩의 합성 구조용 보강 철물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터트 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어 커넥터 사용하는 볼트가 스터트 볼트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턴버클 인장제의 접합에서 양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순화살을 갖다가 돌려 양쪽에 이어진 줄을 당겨 조이는 기구가 턴버클이죠. 인장제를 쉽게 조이는 기구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용락은 용적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락이라고 하죠. 용락을 방지해서 뒷댐제를 우리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4번에 용이 부족은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워진 홈에 남는 결혼. 이것은 자, 모재가 녹는다는 것은 가대 전류죠. 강한 전류에 의해서
모재가 녹아서 용착금속에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은 언더컷에 대한 설명입니다. 51번. 그래서 50번 문제.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50번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맞대기 용접에서의 항상 보강설 붙이면 이 판뚝의 10호라는 점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번 문제 보시면 강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작은 보의 단부 접합은 외부만 접하는 단순 접합보로 합니다. 작은 보는 주요 구조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만 접하는 단순 접합보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에 사용하는 연결 판재들의 두께 합은 연결하는 외부나 프렌지 두께 1.2배보다 크면 됩니다. 1.2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부재의 크기와 상세가 설계 도면과 다르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부재 가공은 불가한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구조용 강제는 모든 고장력 볼트를 공장에 설치한다고 해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용접을 공장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로 우리가 부재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보시면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 체결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번 문제 보시면 벽돌 사킷이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벽돌 사킷 법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이나 하란식은 미식 사킷에서 틀렸습니다. 1번은 그래서 영식 사킷 내지 하란식 사킷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2번에 세로 줄르는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는 것에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었죠. 1.2m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최대가 1.5m였죠. 최대가 1.5m 개념이었습니다. 4번에 연속되는 벽면 일부 투입이 나중 쌓기 할 때는 켜걸름 들여쌓기 안 되죠. 이때는 청단 들여쌓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벽이 볼록벽과 직각으로 서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여기에서는 볼록 3단이죠. 벽돌 3단이 아니라 볼록 3단 개념이 됩니다. 볼록 3단은 600mm이고 벽돌 3단은 200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볼록 3단마다 연결철물을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은 옳은 지문이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시면 방석 공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해놨죠. 기억 보시면 아스팔트, 펠트, 루핑의 방수층이 100mm 이상으로 겹쳐 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 도세에 따르고 이음은 금을 적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 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급 보시면 방수 모르다 발음 두께 해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두께 15mm 내에 1회 발음하면 되죠. 그래서 D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mm 내외 1회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것은 옳지 않은 지문 되겠죠. 그리고 리얼 가열 아스팔트 방석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 외벽 표면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는 가열 아스팔트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리얼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냉각 아스팔트 방석 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우리가 해주신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번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D것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번에 보시면 실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이종 실링제 이용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4번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에 바탕재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마감해 사용하는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죠. 그리고 3면 접착은 실링제 구성 마주보는 두 면하고 줄눈 바닥 3면을 접착된 상태가 3면 접착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 줄눈 구조가 워킹 조인트였죠. 그리고 기온이 현재 낮은 것이 5도씨 이하 기준이고 높을 때가 30도씨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기준이죠. 시공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습도는 85% 이상일 때 공사를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보시면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분말 및 입자 모양의 재료는 금비빔 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비워 다시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압송 뿜칠기에 사용한 재료는 반드시 이거는 기계 비빔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미장 두께는 각 미장 층별 발라붙인 최소 발음 두께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평균 발음 두께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평균이 돼야 됩니다. 평균. 그래서 55번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의 손질 발음은 콘크리트 콩블록 바탕에 초를 발음하기 전에 우리가 요철을 조정해 주는 것이 손질 발음입니다. 그래서 고름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를 발음하고 나서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하는 것은 고름질 개념이고요. 그래서 55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번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해서 최적 상태가 되도록 타일 나누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바탕 모르타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 여름철은 3, 4일 이상 기간 두시면 되죠. 그리고 봄, 가을일 때는 일주 이상 기간을 두시면 됩니다. 3번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먼저 붙인 후 시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게 되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요. 방락이 되고 그리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접착제 붙이기는 붙인 바탕면은 여름은 일주 이상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일주 이상이고요. 기타 계절의 경우는 2주 이상 대주시면 되죠. 기타 계절은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접착제 붙이기는 바탕이 건조가 안 됐을 때 타일이 다 떨어지죠.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57번 보시면 2장 또는 3장 유리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여기에 건조 공기를 봉입한 유리로서 단열 방음 효과가 우수해서 외벽에 많이 사용하는 유리, 그것은 복층 유리가 되겠죠. 그래서 5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린이 활동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이 합이 질량 분율로 따져서 0.1% 이하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방청 도료는 강명단 조합 페인트나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아연 분말 프라이머나 에칭 프라이머, 또 워시 프라이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강명당 크롬산 아이온 방청 프라이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롤러 도장, 붓 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붓 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착색제 도장 방법은 붓 도장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58번은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붓 도장으로 하는 겁니다. 롤러 도장이 아닌. 그리고 5번에 수송도료는 5도씨의 온도에서는 도장식 균열이나 도막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강택 수송도료는 10도씨가 기준이고요. 일반 수송도료는 5도씨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다음 59번 문제 보시면 표준 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의 클링커 타일은 3%죠. 3%. 그리고 석고보도 못 붙임용은 5%가 맞습니다. 그리고 석고판 본드 붙임은 8%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형광은 7%입니다. 소형 형광이 5%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단열재 10%죠. 4번에 단열재 10%, 석재 정형은 10%입니다. 석재 부정형 원석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59번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번 다음 조건의 벽면적 200제곱미터 소요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소수점이야 반올림도 관계없죠. 소수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벽면적도 주어졌으니까 벽면적 200제곱미터에다가 여러분이 두께가 얼마다? 1비 두께죠. 표준형 벽도 1비 두께니까 149매만 곱하시면 돼요. 이게 제발 또 할증률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것만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29,800매. 이거는 이거죠. 150개로 해가지고 150매로 해서 곱해가지고 200장 빼도 되죠. 그래서 29,800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 구조 부분의 문제 60번까지 문제 풀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1번 건축 설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